여러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에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완벽하게 감을 잡고 계시지는 못할 거요. 비슷비슷한 스펙의 수만 애플리케이션들 중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입니다. 물론 여러 미국 대학교들이 파이낸셜 에이드 없이 오겠다는 학생들을 더 쉽게 입학시켜주는 현상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주제와는 조금 별개 문제고요.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AI 돌려서 쓰면 금방 알아보고 싫어한다니까 누구 대피시켜서 멋있고 세련되게 어른이 쓴 것처럼 써야 하나? 시나 단편 소설을 쓰는 것처럼 또는 한국식 수필을 쓰는 것처럼 아름다운 문구를 구사해야 하나? 나는 애니멀 라이트, 세계 평화, 아프리카에 굶는 어린이들 구제 같은 휴머니테리언 문제들에 대해 깊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조명해야 할까? 나는 지난 4년 내내 내 삼촌 병원에 가서 청소봉사와 닥터 쉐도잉 등을 해온 아픈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쓰라려지는 깊고 깊은 성품의 청년이라고 포장할까 등등등. 아니요. 정말 진짜가 아닌 듣기 좋고 허물 좋게 뻔한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대회 등에서 참가 미인들이 하는 얘기 같은 에세이들은 금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이죠. 그렇다면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서들이 실은 에세이에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잘 들어보세요. Interesting person 입니다. Interesting person. That's what they're looking for. Something deeply interesting about you. 어떤 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interesting 한지는 상관없어요. 하다못해 나의 약점을 깊이 분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묘사해도 되고요. 그런 깊은 인트로스펙션을 할 만큼 지적, 감성적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 드러나니까는요. 제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표현을 했죠. 그렇습니다. 나는 이래서 훌륭한 인물이고요. 나는 저래서 속이 깊고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성공할 인물이고요. 식으로 쓰는 것은 아무리 잘 써도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서 마음속에 거부감을 유발해요. 뭔가 이상한 이슈에 대해 깊이 세심하게 썼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이 아이는 이런 아이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불러일으켜져야 됩니다. 즉 대놓고 하는 설명보다는 묘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꼭 알고 계셔야 될 점은 이렇듯 인트러스팅한 면이 메인 에세이들보다 짧은 서플리멘털 에세이에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절대로 서플리멘털 에세이들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학생 한 명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친구 이름은 그냥 셀리라고 할게요. 제가 셀리를 처음 만난 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이 친구가 칼텍을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그레이드 스쿨을 하고 지금 박사 과정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만난 게 그 전이니까는 꽤 오래된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게 저한테 8학년 때인가 하기는 어렸을 때 왔어요. 라이팅을 이제 코칭을 받으려고. 왜냐면은 그때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보딩 스쿨을 가고 싶어 했어요. 미국에 가서 보딩 스쿨에 가면은 라이팅을 많이 시킨다니까 라이팅 공부를 먼저 하려고 이제 저한테 왔었던 거죠. 그래서 한 1, 2년 저랑 이제 공부를 하고 성공적으로 초웨트 로즈메리라는 좋은 보딩 스쿨에 들어가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잘 지내면서 저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플루트를 굉장히 잘 불어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고, 저도 제 우람한 키에 제가 젊은 시절에는 제가 오페라 가수 되는 줄 알고 청악 공부를 한 20년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저랑 축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메일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12학년 올라갈 때죠. 이제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초웨트 로즈메리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영어 클래스에서도 라이팅도 잘한다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SAT를 봤는데 수학은 물론 이제 한 800점 계속 나오고요. 이 친구는 이제 과학도니까. 그런데
영어가 700점을 못 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타일리 실력이면은 800점 뭐 거의 육박해야 되는데요. 라고 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옛날 스타일 SAT죠.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패서지가 한 페이지 꽉 차게 까맣게 텍스트가 있고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딸린 문제들이 대충 10개 내지는 11개가 나왔고 그 중에서 한 7, 8개는 소위 텍스트 퀘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읽어봤냐? 이해했냐? 기억하냐? 뭐 이런 단순한 문제들이고 나머지 서너 개는 제가 에피소드 2 Reading Comprehension에서 말씀드렸던 브랜치를 봤냐? 트리 트렁크를 봤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컨텍스트 퀘션이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12분 정도를 주고 한 패시지와 문제를 시켜봤더니 여러 개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친구가 텍스트를 읽는 것은 한 2분, 3분 정도 읽고 나머지는 문제만 갖고 그래요. 아니 얘가 나보다 리딩 스피드가 한 10배 되나? 그러고 있었더니 결과가 이제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 열심히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뭔데? 텍스트를 읽어봐야 다 이해를 못하니까 2, 3분 안에 한번 확 훑어보고 문제 푸는 데만 열중해라 라고 트레이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no. 그래서 이제 제가 에피소드 2 Reading Comprehension에서 말씀드렸던 그 브랜치를 보고 트리 트렁크를 보아내는 트레이닝을 열심히 시켰죠. SAT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760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760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과학도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캘텍 MIT를 가고 싶어 했죠. 워낙 뭐 공부 잘하는 친구고 수학도 잘하는 친구고 학교에서 뭐 로보틱스 팀에서도 있었고 그랬으니까는요. 캘텍에서 볼 적에도 이 친구 정도면은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그 레보레토리 같은 데 가서 그 인턴십도 하고 대단한 스펙을 가진 아이죠. 하지만 영어가 690이면은 아이고 아깝지만 하고 일단 탈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760을 맞았으니까 일단 1차 선정에서 탈락하지 않을 정도로 일단 올려놓은 거죠. 하지만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둘입니까? 캘텍에 어플라이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 도중에서 뭔가 딱 얘를 캘텍이 주목을 하게 하려면은 에세이를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착실하게 살다 보고 열심히 살다 보고 그러던 아이니까는 착실하게 열심히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했다는 얘기밖에 할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있었던 차에 캘텍에서는 서플리멘털 에세이들 중에 아마 제 기억으로 300자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너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이럴 때게 릴렉스 할 때게 너 뭐하냐 라는 거를 쓰라는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저는 뭐 영화도 보고 그래요. 뭐 드라마도 보고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좀 세련된 티를 내고 싶은 아이들은 저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바이올린을 키고요. 아니면 플루트를 불고요. 뭐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좀 뻔한 얘기니까.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저 하는 거 별로 없는데 밤새 금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타이핑 스피드를 재주는 웹사이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대요. 알았어. 워낙 범생이처럼 살다 보니까 할 일이 더럽게 없나 보다. 그래갖고 오케이 일단 써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걸 써왔어요. 그 타이핑 스피드 재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마다 하는데 금요일마다 밥 먹고 들어와서는 샤워하고 앉아가지고 가슴도 콩닥콩닥거리고 오늘은 내가 몇 차로 칠까 그러면서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손가락 근육들을 릴렉스하고 그러고 그거를 가슴을 콩닥콩닥 하면서 막 한대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대요. 자기는. 그게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얘가 그거를 진짜로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탁 하고 제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네가 딴 애들한테서 탁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는 왠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온 아이죠.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아이죠. 영어 되게 잘하죠. 그리고 수학, 과학은 물론 잘하죠. 그런데 여자 아이죠.
근데 얘가 얼마나 사이언스 너드면은 금요일날 앉아서 진짜로 타이핑 스피드 하는 거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캘텍 입장에서 볼 적에 앞으로 3,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이언스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디한 그런 퓨어 마인드다. 진짜 캘텍 머티리얼이다. 라고 딱 이미지가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진짜 짭짤하게 잘 썼어요. 자기 그야말로 이마에서 땀이 송송송송 나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막 그걸 하고 몇 자 나오나 보고 이제 그러는 거. 그래서 그 300자지만은 아주 재밌게 잘 썼어요. 그랬더니 캘텍의 얼리가 됩니다. 저는 셀리의 SAT 스코어 향상이 일단 어드미니션을 줄 만한 애플리컨 포 그룹에 들어가게 하기는 했지만 1차 커트라인이죠. 그들 중에서 캘텍이 셀리를 고른 이유는 바로 이 짧은 서플리멘털 에세이에서 캘텍의 어드미니션 오피서가 얘가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진짜 brilliant female scientific 너드라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합니다. 뭘로 증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이렇듯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쓸 때 이런 나만의 뭐가 됐든 전혀 거창할 거 없어도 아주 유니크한 나만의 인트러스팅한 면을 찾아내도록 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도 학생과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찾아내 줘야 하고요. 왜냐고요? 한국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 중 아직 티네이저들이라 그리고 그동안 학교 학원 다니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인트러스팅 하구나 라며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뭔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셀리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마스터 키워드는 interesting person입니다. 감사합니다.